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핫 이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실 건가요? 점심값이 많이 올라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집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요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발간한 월간 소비자 시어로에 따르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물가 안정 정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점심값 등 외식 비용이 올랐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3.3%에 달했는데요. 국민 대부분이 올랐다고 느낀다고 봐야겠죠. 이런 음식 물가를 비롯해서 원유부터 원자재까지 모든 물가가 연초 대비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에 빠질 것을 대비하여 금리 인하와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즉 인플레이션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이걸 피부에 닿게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에 들어간 재료를 살펴보면 정말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한 단에 1,500원쯤 하던 파는 3,000원까지 올랐고 양배추는 5,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볶이의 주재료인 밀가루의 가격은 1년 전보다 36.9%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만큼 내 월급도 같이 오른다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는데 반대로 가정에서 수입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의 수입은 깎인 셈이니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부진해지고 그만큼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억제되므로 시중금리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감퇴하여 투자재 가격도 하락하죠. 물론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 수요를 감퇴시켜 소비재 가격도 하락하게 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인 정책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시켜서 무역 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저금리 국가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유인함으로써 자본 수지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제 수지 호전을 가져다 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분명 있기 마련인데요. 물가가 적당히 빠지면 좋은데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대표적인 나쁜 사례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인 통화량 수축의 경우 정부가 통화량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민간 경제에서 나타나는 뱅크런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요. 민간 경제에서는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이 특히나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드러집니다. 올해 초 루나 폭락 사태에 이어 현재 FTX 파산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정부가 올해 3월부터 0.25%였던 금리를 11월까지 4%까지 상승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펼쳤지만 잡히라는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상품인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까지 막으면서 코인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물론 루나 사태는 사기성이 다분한 다단계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FTX 거래소는 세계 4위 글로벌 거래소로 루나코인과는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요. 금리 인상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가운데 39조의 기업 가치를 받은 FTX 거래소가 5억 달러의 물량을 시작으로 매도가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매수가 사라지는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의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디플레이션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면 연쇄 효과가 생기는데요. 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이 물가가 더 떨어지면 기업은 고용 및 성장을 포기하면서 월급이 상승하지 않고 심지어 월급을 아예 깎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상화됩니다. 고용이 안 되면 되려 실업자가 생기니 소비가 더 안 되고 사람들은 실물 가치가 더 떨어질까 봐 소비를 더 안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는 더 떨어지고 은행의 돈은 빠져만 나가고 자본이 다 떨어진 회사는 도산하고 도산하면 소비가 더 안 되고 물가는 더 떨어지는 식의 무한 루프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통화 정책으로 발생을 하며 이로 인해서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런 불신의 이유로 암호화폐가 만들어졌다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제어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 정책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을 할 때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투자 상품으로 더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첫 번째 법정화폐 국가로 선포를 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이를 측정할 좋은 방법은 지금으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 반대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대용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대용으로 선택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경우나 전쟁으로 인해 은행이 문을 열지 못하는 사례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우나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어떤 관계를 보일까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디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지만 채굴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채굴량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성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여 물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디플레이션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당한 수요도 있고 고용 관련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이며 점점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진입 국면으로 보이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폐허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반영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디플레이션에 해당하는 반감기가 2020년 이후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반감기 기준으로 2년이 마지막 정점 수준에 있다고 본다면 앞서 영국의 자국 통화의 극단적인 하락이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이때 오히려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경제 현상에서 암호화폐는 어떤 움직임과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인 시장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서도 기존 화폐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으며 달러와 같은 화폐로서의 기능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코인버스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